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갈게요.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코드를 조금 손을 봐서 이제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단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저는 유저 1로 로그인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보여드리죠. 로그인해서 유저 1, 유저 1. 자, 유저 1로 들어왔습니다. 유저 1은 현재 제가 라이크 포인트 기록이 멤버 아이디가 2번이거든요. 유저 1은. 그래서 3번 게시물과 4번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놓은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녀석이 1번 게시물 들어가면 눌러져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좋아요가 불 들어오면서 숫자가 잘 바뀌는 형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거 3번과 4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4번 글 이렇게 들어있다. 이 녀석을 이제 한 번 더 눌렀다면 딜리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코드를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하는 일은 간단해요. 문서가 준비가 완료되면 이 겟라이크 포인트, 이거는 최초의 버튼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었죠. 이 녀석 한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싱크, 얘는 이제 단순히 비동기 처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웨이트라는 걸 통해 순차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세트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어웨이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 달아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고, 자, 트라이 블럭을 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는 변수에 저장하는 걸 꼭 해야 된다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냥 어웨이트로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어웨이트로 호출을 하는데 변수에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겟라이크 포인트, 얘는 그냥 호출만 하는 녀석이죠. 얘는 이 안에서 석세스 성공했을 때 실행할 어떠한 기능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얘한테 return이라고 하는 결과를 달면 얘는 호출됐을 때 이 자리에 결과를 남겨요. 이거는 그냥 메서드 리턴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리턴을 이 아작스 요청을 보내고 처리가 완료된 그 결과를 리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얘입니다. 성공했을 때 받아오는 데이터가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턴을 안 넣은 거고, 밑에 만들어놨던 이 녀석은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턴을 남긴 거예요. 아까 전에 undefined 나왔었죠. undefined이 왜 나왔냐면 제가 이 녀석한테 리턴을 안 시켰거든요.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을 안 달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남지를 못했고요. 결과가 남지 않은 그냥 생 변수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으니 undefined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리턴을 잘 달아줬고 아작스 통신을 통해 받아온 최종적인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를 지금 이 변수에 저장을 했다라는 상황이에요. 이 녀석은 객체 형태로 저장이 됐을 거니까 그냥 불러다가 쓰면 오브젝트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불러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실제로 컨트롤러 쪽에서 넘겨 받아오는 지금 토탈이니까 이 녀석이겠죠.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이 값을, 이거 말고 이거 아니죠? 이거죠? 라이크 포인트 토탈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에 들어있을 거니까 그 녀석을 지금 여기서 꺼냈다, 그리고 사용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이 함수는 어싱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웨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웨이트를 달아서 순차적으로 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얘가 실행되고 결과를 돌려오기 전까지 이 자리에 뭔가 다른 녀석들이 일 처리를 안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얘 차례가 되면 순차적으로 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이 녀석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꼬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뭔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마지막에 코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 보니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전체 추천 수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티클 DAO에다가 이렇게 합계를 다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자, 우리가 지금 겟라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 이 녀석 일 처리를 할 때 서비스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비슷한 걸 하는데 좋아요 기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록에 대한 결과를 넘겨주곤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사실 쓸모가 있는 녀석은 아니거든요. 이 getLike 포인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얘가 그렇게 쓸모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우린 얘가 돌려준 결과 중에서 S, 리절트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success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 녀석을 실행을 했을 때 이 결과를 얘를 넘겨줄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약간만 수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쪽에서 이 토탈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추가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걸 할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같이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매개 변수는 어차피 받아온 것들이 있으니 여기서 like 포인트를 이렇게 받아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지. 일단은 있나 없나는 따져봐야 되니까 이 녀석은 그냥 가져온다라고 치고 이건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져온다고 치고 하나를 더 보내죠. 이때 넘길 요청이 이 녀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like 포인트 토탈 개수를 얘가 담아 올 거고 그렇게 받아온 녀석을 여기서도 얘는 그냥 이렇게 받죠. 받고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따로 별도로 일할 게 없다란 얘기고 그럼 이걸 받아냈으니 이 녀석을 실패를 해도 줄 거고 성공을 해도 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기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결과는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회원이 이 버튼을 눌렀냐 눌렀지 않았냐를 지금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따져볼 게 아니라 이제 개수에 대한 데이터도 여기서 잘 받아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는 인티저. 실제로 얘는 넘겨줄 필요가 딱히 없는 녀석이었으니까 검증용이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넘겨주는 값은 이걸 처리를 해보자. 그럼 이제 DAO에서 이 녀석은 존재를 해야겠죠 따로. 지금 얘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사실상 하는 일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합칠 수가 없는 게 이 조건이 필요한데 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을 만약에 조건, 동적 커리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것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애초에 넘길 때 어떠한 특정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가 가진 값을 가지고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럼 얘가 이제 필요가 없다란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인티저로 바뀌어준다.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etail.jsp에 이 데이터가 저러한 값도 다 가져오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얘는 잠깐 주석을 걸죠. 그리고 이 녀석도 주석 잠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얘가 여기서 찍혔죠? 요소를 보면 오브젝트로 들어왔고 석세스에 무사히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가져오고 있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한번 가보면 여기도 문제없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 총 개수니까 2개 잘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눌렀던 거 안 눌렀던 거 체크 잘 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결국 이 자리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리턴을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저 변수에 남게 될 거니까 여기도 변수를 하나 받아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이 녀석이 되면 되겠죠. 그럼 불필요하게 메서드 함수를 하나 더 만들고 요청을 하나 또 만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죠? 지워지고 올라가고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비동기를 가지고 이제 페이지 내에서 뭔가 변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잘 처리를 해 본 건데, 솔직히 그냥 단순히 비동기 아작스를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드린 예시에서 달라질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어싱크랑 어웨이트라는 게 튀어나오면서 얘가 뭔가 알 것 같,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약간 어려워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게 특별히 더 어렵다, 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딱히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싱크라고 하는 녀석은 어웨이트를 쓰기 위해 필요한 거고, 어웨이트는 이제 이 순서를 기다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여기는 변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변수를 없앴고요. 그냥 아작스 통신 자체를 기다렸다가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얘도 아마 문제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값을 바꾸는 이 행위, 이제 처리되어 비동기 요청을 보내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된 그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것 뿐이니까 특별히 어려울 건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손을 좀 보면 좋은 게, 두 라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를 받아오긴 받아와요.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오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적어 놓은 건데, 사실 이렇게 받아오는 녀석을 활용을 안 하죠. 데이터 타입 텍스트, 이거 스트링이 넘어올 거거든요. 리턴이 남아요. 그 컨트롤러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근데 쓸모가 없죠. 얘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명시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잘 진행합니다. 얘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제대로 지워졌거든요. 여기 문제 없이 삭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이유, 데이터를 넘기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받을 때 타입 같은 거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필수는 이거 두 개입니다. 파라미터 세팅 안 해도 되면 이것도 없어도 돼요. 아작스 요청을 보낼 때 요청 보내는 주소 부분이랑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는 필수인데, 데이터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 그럼 이거 없어도 돼요. 데이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럼 데이터 타입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양식을 꼭 지켜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석세스랑 에러 부분도 제가 지운 녀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성공했을 때 뭔가 처리할 게 없으니까. 제가 아까 비워놓으면 된다라 그랬는데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아작스를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아작스를 통해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기본적인 거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동기 통신 페이지를 깜빡거리게 하지 않고 화면을 갈아 끼우는 거.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페이지가 깜빡거리지 않는 상황인데 화면에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 요소 디자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아작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작스가 필요하지 않아? 아작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 화면에 디자인을 바꾸고 화면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하는 거는 그냥 스크립트가 하는 거예요. 아작스가 꼭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작스가 필요한 건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를 가야 될 때,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넘겨받을 데이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난 화면만 갈아 끼울 거야. 그러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비동기를 꼭 써야 되는 게 아작스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버튼 태그를 클릭을 하면
뭐 그 div의 색깔이 바뀌게 하는 거 이런 거 해봤죠? 그때 우리가 아작스를 쓸 줄 알았어 가지고 화면이 바뀌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작스랑 상관없이 그냥 화면 바뀌게 하는 거는 스크립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을 해야 되면 아자스를 쓰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화면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면 그냥 순수한 스크립트 jQuery 가지고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드는 이렇게 좀 작성을 하고 이 코드를 커밋을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추천 관련된 기능 다 완료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자, 커밋은 남겨드렸습니다. 기능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해볼 기능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댓글 기능 같은 거 해볼 거예요. 댓글.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댓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테이블 필요할까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거는 필요하겠죠? 자, 아티클 테이블 우리 있는데 여기다가 댓글 데이터 저장하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티클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쭉 쌓아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컬럼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잘 따져보면 되거든요. 아티클 테이블은 하나의 게시물이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게시물 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하나의 게시물들이 이렇게 한 줄로 레코드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게시물에 하나만 추가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추가가 되더라도 뭐 누가 했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없이 카운팅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조회수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추천 같은 것도 컬럼 하나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못 담았죠. 왜냐면 누가라고 하는 데이터도 필요했고 어떤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필요했고 그리고 여러 명이 이 하나의 게시물에 처리가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줄의 데이터를 보관하지 못해서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던 건데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게시물에 여러 명이 댓글을 달 수 있죠. 근데 그 댓글은 당연히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런 정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이거는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여기서 만들 테이블은 ID 컬럼과 이건 어쨌든 하나의 게시물 같은 느낌이니까 좀 필요한 것들을 적어 볼게요. 이런 거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 누가 썼는가도 필요할 거고요. 그럼 렐 타입 코드 이거 왜 필요할까요? 렐 타입 코드 이거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였죠. 얘는 댓글에 갑자기 생뚱맞게 왜 있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는 댓글 기능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서 사실 없어도 돼요. 근데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댓글에 달린 댓글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답글 혹은 대댓글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아티클에 달려있는 댓글인지 댓글에 달려있는 댓글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가 필요합니다. 렐 아이디는 당연히 타입 코드에 맞는 세트로 검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있나요? 댓글은 제목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바디만 존재할 뿐이죠. 이렇게 컬럼 구성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이름은 리플라이 정도로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 있으면 그런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디자인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되, 제가 이 테이블 만드는 것만 쿼리 작성해서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작성을 좀 해가지고 하나 커밋을 남겨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해당 기능을, 댓글이라고 하는 기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댓글이라고 하면 상세보기에서 로그인한 회원만 작성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댓글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세보기 페이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서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게시판 많이 게시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세보기 밑에 내가 로그인을 했다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댓글 기능을 디자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테이블만 만들어서 커밋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댓글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기능 이제 초안을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어떤 양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식을 통해 이제 뭔가 입력값을 넣어주고 실제로 작성까지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공유를 했으니까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댓글 양식을 먼저 좀 해볼까요? 항상 누를 수 있는 버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생기면 기능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났을 때 제가 추천 기능의 디자인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정해 놓고 커밋을 올려놨으니 내용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버튼 태그 안쪽에 사용하는 디자인을 SVG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그냥 폰트썸에 있는 하트 아이콘을 좀 가져와서 적용을 좀 했고요. 여기 부분은 하나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화면을 갈아 끼운다거나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도입시키는 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백틱이라고 하는 걸 썼죠. 그동안에는 홀다운표를 사용을 하다가 백틱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걸 사용한 이유는 간단해요. 백틱을 써야 이 안쪽에서 이러한 줄바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 안에 EL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EL 쓰는 것도 백틱 안쪽에선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다운표가 아니라 백틱 가지고 처리를 좀 했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홀다운표로 걸려버리면, 이렇게 처리가 돼버리면요, 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백틱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백틱을 쓰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EL 그냥 표기해도 얘가 알아먹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검증하는 부분에는 BTN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원래 차이를 줬었는데, 그 부분을 이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가지고 검증을 좀 했어요. 솔리드냐 레귤러냐. 근데 FA 헐트라고 하는 이거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가지고 찾아냈고요.
I 태그인데 클래스로 FA 헐트를 가진 이렇게 좀 부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뀐 거 없고 이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댓글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이 댓글 기능을 애초에 우리가 메인으로 잡아놨던 레이아웃 섹션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섹션의 바깥쪽에다가 새로운 섹션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게시물 상세 보기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 섹션, 이 녀석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 낼 거다. 그 말인즉슨 이 밑에다가 섹션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녀석한테 클래스 역시 부여할 거고요. my를 한 5 정도 위아래로 마진 y축을 주겠다라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 상세 보기를 그리고 있는 것보다 좀 작은 게 낫겠죠? 상세 보기에서 글자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이것보다 큰 글자가 댓글로 나와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글자 크기보다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애초에 엑스라지가 제대로 안 걸린 것 같기는 해요. 이 녀석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아마 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건데 엑스라지보다는 베이스가 작을 텐데 딱히 제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폰트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나눔 스퀘어 네오라고 하는 이 폰트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커밋을 남겨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텍스트 베이스 정도를 사용해 주겠다 라고 일단은 적어주고 버튼이 SM인데 SM. 근데 BTN SM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지긴 해가지고 이거는 빼주고 BTN SM한테는 어차피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텍스트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이 섹션에다가 제가 또 div 영역 하나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역시나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mx auto 그리고 px 3 정도 줄까요? 패딩까지. 지금은 뭐 콘텐츠가 없으니까 나오고 있는 게 없을 건데 내가 h2 같은 거 해서 댓글 이렇게 하겠다. 나오겠죠? 근데 사실 h2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h라는 태그 노멀라이즈 때문에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이거 그냥 div 쓰나 그냥 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div로 사용하죠. 자, 이거는 그냥 댓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 녀석은 div 레이아웃 하나 또 잡아서 이 안에 div 하나 만들고 여기에 스판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얘는 그냥 텍스트 에어리야 사용해서 id 콜스 로스 삭제 일단 이렇게 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div를 하나 더 만들자. 그리고 이 안에는 버튼 태그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얘는 작성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화면을 좀 봐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할 디자인은 저는 네이버 카페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음악, 클래식 음악 들어가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게 보통은 게시판? 글쓰기가 안 되겠죠? 읽을 수 있을지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로그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못 보는군요. 그러면 공지 같은 거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 댓글
이런 식으로 좀 만들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얘를 좀 유사하게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댓글을 작성한다. 가입을 안 해서 작성이 또 안 되는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본인 네이버 계정 들어가서 뭐 카페 아무거나 가입된 게 있다면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본적인 디자인은 저걸 활용을 할 거다 라는 거고, 봤을 때 이 녀석을 조금 더 밀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TIV에 애초에 섹션 패딩 바텀 마진 탑 패딩 바텀 여기다가 하죠. 패딩 바텀을 한 8 정도 또 부여를 하고, 제가 그 테일드 CSS를 사용해서 테일인데 바텀 라인 같은 거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바텀 제가 찾는 건 이 녀석이 아닌 것 같네요. 보더를 찾아가서, 보더는 우리가 주려면은 좀 이것저것 섞어서 줘야 되니까 이건 그냥 CSS에다가 주죠. 보더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CSS 하나 만들어가지고 common.css 가서 이런 클래스한테 간단하게 보더 바텀만 좀 주겠습니다. 픽셀 솔리드 색깔은 약간 회색 빛깔을 주고 싶은데 텍사 코드에서 찾아볼까요? 컬러 피커 같은 거 들어가서 요 정도? 요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선이 생긴 거예요. 이 선이 조금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옅은 색으로 요걸로 해볼까요? 괜찮네요. 좀 연한 느낌의 색깔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과 본문 컨텐츠의 내용을 약간 구분짓는 선을 만들고자 처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 밑에 댓글 부분 디자인 좀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일단 좀 심플하게 갈 겁니다. 이 녀석한테 좀 이격을 주고, 그다음에 프레이 400 그리고 브라운 일단 empty만 주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마지막 바텀 텍스트 에어리아, 이 녀석을 먼저 디자인을 좀 잡아주는 게 좀 급하겠네요. 얘가 잡혀야 모양이 좀 나올 거니까 얘한테 이런 데이지 UI를 가서 찾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아, 이거 근데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모디파이 같은 거 가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클래스 부여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너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군요. 더블 풀 X 이걸 빼죠. 이러면은 쭉 넓어질 거고, 그리고 이 네임맨은 우리가 어차피 바디라는 이름으로 넘길 거니까 미리 좀 세팅을 해놓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것도 달아서 댓글을 입력해 보세요.
이런 거 하나 해주고요. 기존의 내용은 없는 상태로 갈 거고, 자, 그럼 얼추 흉내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작성이라고 하는 이 버튼은 우측 하단으로 이동을 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플렉스 사용해서 justify and 그리고 버튼의 디자인도 좀 입혀주죠.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던 버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얼추 이제 작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하나가 잡혔는데,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또 외곽선을 하나 가지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더를 하나 씌워주죠. 아니다. 이거는 보더. 살짝 고민이 되는데 좀 찾아볼까요? 말고 테일윈드. 우리가 테일윈드를 썼던 게 제가 아까 껐나 보군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fy 보더. 이것도 common.css로 가죠. 보더를 픽셀 솔리드 이 색깔을 좀 활용해 볼까요? 외곽선이 들어오긴 했는데 좀 패딩이랑 좀 보더 레디우스 같은 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 얘를 한 픽셀 좀 깎였죠? 그리고 패딩을 좀 줘볼까요? 패딩은 여기다가 줍시다. 이런 느낌. 얼추 좀 괜찮죠? 양식이 꽤나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입력된 값을 작성을 했을 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떨어뜨렸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작성. 붙어있는 느낌은 안 되는 것 같고, 패딩을 조금만 더 줄까요? 패딩 한 5? 45는 너무 크고, 오히려 4가 낫겠군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자, 그러면 폼 태그 사용해 주겠습니다. 해당 이 댓글을 작성하는 이 메인 div를 전체를 다 감싸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액션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아직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댓글 관련된 기능들도 댓글 작성, 수정, 삭제,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생기겠죠. 그러면 리플라이를 따로 분리시키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지금 디테일이었으니까 땡땡 슬래시 리플라이 그리고 to write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얘는 write.jsp 이런 거 보여줄 거 따로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작성할 수 있게끔 넘겨주도록 하고, 메서드를 포스트로 보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body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으로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 넘어갈 때 세팅되어 들어갈 텐데 값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테이블을 만들 때 리플라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 누가 어떤 종류의 몇 번에다가 댓글을 지금 작성했는지 우리가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랑 릴레이셔널 아이디 같은 거를 넘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성하는 그 시점에 내가 어디서 쓰는지를 판단하고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인풋 사용할 겁니다. 타입은 히든으로 숨겨놓을 거고요.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밸류 세팅 그리고 네임 세팅 해줘야겠죠? 자, 네임은 일단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를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밸류에다가는 뭐 넣어야 돼요?
지금 현재 게시물에 쓰는 거니까 아티클. 그리고 하나 더 할 겁니다. relational id라고 하는 값도 넘길 거예요. 여기서 value는 어떻게 쓰면 되죠? 현재 이 상황에서 몇 번 게시물이냐 라고 하는 거는 article id 이 녀석이 알고 있겠죠. 얘가 detail.jsp 그릴 때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홈 태그를 사용해서 전송을 보냈을 때 이 버튼, 작성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보내면 relational type code, relational id, 그리고 body라고 하는 값이 세팅되어 넘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거는 article 컨트롤러 또 복사해서 usr reply 컨트롤러라고 이름 지어주고 들어가서 바꿀 게 많습니다. 여기서 do write 빼고는 다 삭제를 해주도록 하죠. 서비스랑 DAO를 먼저 만들게요. reply 서비스, 그 다음에 reply DAO. 그러면은 여기가 reply 서비스. RQ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겼다가 필요 없으면 그때 제거를 해주도록 하죠. reply에 do write 그냥 둬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나머지는 조금 이따 수정하겠습니다. reply 서비스 들어가서 이 녀석도 reply DAO 그리고 do write 빼고는 다 제거를 할 건데 서비스에는 do write가 아니네요. write 아티클이네요. 이 녀석 남겨놓고 여기도 write 아티클 제외하고는 다 삭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따가 바꿔주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 쪽 볼 건데 요청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body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relational type code, 그 다음에 relational id겠죠. 이런 거 3개 받을 거야. 그리고 reply 서비스한테 write article이 아니죠. write reply 적절하게 이름 바꿔주시고, 그리고 얘도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넘겨줄 필요 있겠죠. 일단 보드 아이디가 아니라 relational type code, relational id, body까지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몇 번 게시물을 작성했다 보여줄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있는 거니까 그냥 쓰도록 하고요. reply 서비스에도 하나 만들어 주죠. 그냥. 그러면 write reply라고 하는 거랑 last insert id 이런 거 만들어 주고, 몇 번 게시물이 아니라 몇 번 댓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로 돌려보내면 문제 없겠네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 id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댓글 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디를 활용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이 아이디를 쓰면 안 되겠죠? 얘는 rel id 이래야 게시물 번호로 가는 거니까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reply 서비스에서 reply DAO한테 write article이 아니라 write 이걸 명령을 할 거고요. 또 이러한 값들 넘겨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가져옵시다. 근데 뭐 가져올 것도 사실 없었죠? 그냥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디폴트 정리도 한 번씩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할 건데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write reply에서 insert reply입니다.
REG 데이트와 업데이트 데이트는 그냥 넣도록 하고 멤버 아이디 부분에 로그인 멤버 아이디 넣어주면 될 거고 렐 타입 코드 부분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렐 아이디에 이거 바디는 바디 사용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컬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이디 빼고 잘 들어왔죠? 문제없이 인설트를 시도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져옵시다. last insert id 이거 하나 가져와서 달아준다. 자, 이러면은 작성을 위해 필요한 쿼리 세팅 다 끝났죠? 서비스 컨트롤러 문제없이 다 구성을 갖춰 놨습니다. 네, 그럼 처리를 다 했을 때 몇 번 댓글 작성했습니다 뜨면서 그 상세 보기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진행해 볼까요? 디테일에서 작성을 했다면 자, 현재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댓글 테스트라고 입력을 한 뒤에 작성을 누르면 5번 댓글을 썼대요. 확인을 하면 문제가 있네요. 아하, 제가 여기서 이걸 안 넣었죠? 이제 리플라이로 요청이 바뀌었던 상황이니까 중간에 이것까지 추가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 다시 입력 테스트를 하고 작성하면 6번 댓글 돌아왔죠? 자, 보여주지 않는 거는 당연히 아직 보여주는 로직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값은 문제없이 잘 인설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 부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그건 있겠네요. 댓글도 게시글 작성하는 것처럼 write.jsp 이런 것처럼 작성할 때 이런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내용 아무것도 안 쓰고 댓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면은 막아줘야죠. 그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onSubmit 하나 달아줄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검증하면 좋을까요? 지금 onSubmit이 달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폼 태그 사용하면서 썼던 방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제가 이거 이름 좀 가져올게요. write.from onSubmit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reply from onSubmit이라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return false 달아줄 거고요. 자, 이 녀석 이제 스크립트 작성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이 스크립트를 어디에 만들지는 여러분들 선택인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함수를 호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함수가 정의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호출되는 시점에 애초에 스크립트가 아직 로드되지 못했다 해서 함수가 정의된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텐데 얘는 우리가 페이지가 다 끝나고 나서 스크립트 실행이나 이런 거 다 끝나고 나서 페이지가 그려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는 녀석이니까 어디다 만들어도 사실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만들었는데 안 된다면 위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아마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만들까요? 위에다가 만들어도 되겠지만 위에까지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펑션 달아주고 여기다가 폼 이거 안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 좀 가져올게요. 그럼 지금 폼의 바디 밸류 따져볼 거고 바디의 밸류가 랭스가 0이면 제목이 아니라 댓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작성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작성을 안 누른다면 사실 이거는 실현되지 않을 기능이니까 문제없이 막아줄 수 있겠군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댓글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메시지를. 뭔가 내용을 쓰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비어있는 댓글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뭐 사실 멘트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은 폼에 서브밋을 사용해서 전송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그럼 작성 처리는 다 끝났네요. 이제 리플라이를 좀 가져와서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런 걸 좀 넣어줄까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게시판에서 댓글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이 작성 양식이 위에 있어요? 아니면은 리스트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양식 밑에 리스트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맨 밑에 있어요. 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상세보기 있고 댓글 리스트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게 뜹니다. 그렇게 저도 만들 건데, 그렇다라는 건 이 작성할 수 있는 이 양식 위쪽에 이 댓글이라고 하는 글자랑 이 양식 사이 여기다가 실제 댓글 리스트를 그려낼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디테일.jsp가 그려지는 이 시점에 댓글은 가져와져야 화면을 그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물론 가져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USR 아티클 컨트롤러 이 녀석의 디테일 이 녀석이 요청을 받았고 아티클을 넘겼을 때 얘한테 일 처리를 넘기기 전에 댓글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찾아와 한 다음에 넘겨주면 그거 가지고 얘가 그릴 수 있죠. VL로 사용해서.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비동기 요청을 통해서 페이지가 로드 되자마자 준비되자마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겠죠. 그걸로 여기 리스트 구성할 수도 있겠네요. 둘 다 되겠죠? 둘 다 어떤 방식을 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동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굳이 비동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뭔가 그 화면 구성에 변화를 줄 거라면 비동기 요청을 통해 처리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동기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쉬운 접근 방식이니까 여기다가 리플라이를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 댓글 리스트를 보여주는 이 기능도 댓글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을 모방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 수정, 삭제 같은 기능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 내일 수업 전까지 네이버 카페에서 이 댓글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눈에 좀 보이실 거니까 한 번쯤 구경을 하고 오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것도 한 번씩 가능하다면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내일 댓글 리스트 그리는 거 그리고 수정 처리하는 거 삭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볼 겁니다. 조금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이버 카페 가서 이거를 한 번씩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눌러보면 아실 텐데 수정 기능 처리를 할 때
작성 양식은 작성 양식대로 있고 해당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던 순간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작성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화면 동기 처리 같은 거 없이 화면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구성을 할 때 비동기 통신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런 처리들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기능이 마냥 쉽게 해결되는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미 비동기 하는 방식을 배웠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나머지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녹화는 일단 멈출게요.